시대가 변함에 따라 무수한 직업이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이제는 볼 수 없는 추억의 버스 안내양부터 아이스케끼를 외치던 장사꾼, 골목마다 간간히 방문하던 이동식 놀이공원을 끌고 다니던 아저씨까지 모두 아직도 기억 속에 남아있을 정도로 사라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직업들입니다. 오늘은 지금은 사라져버린 역사상 가장 특이한 직업들을 소개합니다. 베스탈 버지는 로마 역사상 유일한 여성 성직자였습니다. 여기서 베스타는 고대 로마의 불과 부엌의 여신을 말하며 6명의 베스탈 버진들의 임무는 베스타 신전 안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6에서 10살 사이 귀족의 딸이어야 하며 베스탈 버진으로 선정되면 평생 순결을 맹세하고 베스탈 버진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은 30년 동안 신성한 불이 꺼지지 않게 지켜야 하고 불을 꺼트린 베스탈 버진은 고위 성직자에게 벌을 받고 해고를 당합니다. 또한 30년의 임무가 끝난 후에도 순결의 맹세를 깨트린다면 생매장을 당했습니다. 로마 역사상 생매장을 당한 베스탈 버진은 대략 10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1900년대 영국. 사람들은 아침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알람 시계가 발명되기 전 교대로 일하는 공장 노동자들은 일정한 시간에 잠에서 깨기 위해 노커업이라는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긴 막대기로 창문을 두들기며 사람들을 깨워줬던 이 사람들은 낮에 자고 밤에 깨어나 자신을 고용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깨우지 않기 위해 가볍게 의뢰인의 창문을 두들겼다고 합니다. 1940년 알람 시계가 발명되고 서서히 사라졌지만 비싼 알람 시계를 살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노커업은 꽤 오랫동안 많은 이의 자명종이 되어주었다고 하네요. 채찍질이라는 뜻의 위핑. 그렇다면 채찍질 소년? 1600년대 영국에서 왕족, 특히 장차 왕이 될 어린 왕자를 다루는 데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성한 혈통의 왕자가 또래의 아이들처럼 버릇없이 굴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왕자를 케어하는 하인들과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왕자를 혼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긴 직업 아닌 직업이 바로 왕자 대신 혼인하는 위핑보이입니다. 위핑보이는 왕자와 같이 교육을 받은 귀족의 아이들 중에서 선택됩니다. 그렇게 해야 친한 친구가 본인의 행동 때문에 벌을 받지 않기를 바래서 못된 짓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왕자의 가장 친한 친구이지만 왕자가 받을 벌을 대신 받았던 위핑보이는 체벌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짊어지고 성장했으며 위핑보이로서 은퇴 후에는 왕으로부터 땅과 자기를 보상으로 받았다고 하네요. 죄를 먹는 사람이라는 뜻의 죄식자는 19세기 유럽에서 실존했던 직업입니다. 버림받고 가난한 모든 사람이 피하는 죄식자는 누군가 죽었을 때에만 초청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일은 죽은 사람의 죄를 대신 먹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제사 음식에 그 사람의 죄가 흡수되었다고 믿었고 죄식자가 그 음식을 먹으며 죽은 이의 죄까지 먹게 되고 그로 인해 망자는 편안하게 죄를 털어버리며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직업적 오명으로 평생 무시받고 죽어서까지 다른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지옥에 가야 하는 사람들, 그들은 정말 지옥에 갔을까요? 19세기 유럽에서는 의학의 급격한 발전으로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역시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로 인해 해부학 공부를 위한 시체가 많이 필요했지만 처형된 범죄자의 시신만이 유일한 공급이었고 영국에서는 그 수가 1년에 100구가 넘지 않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체 도둑이 등장합니다. 레저렉션맨이라고도 불렸던 시체 도둑들은 최대한 신선한 갓 묻힌 시신들을 무덤에서 꺼내어 해부학 실습과 연구용 시체가 필요한 곳으로 가져가 팝니다. 이들은 최대한 무덤을 파헤쳐 흔적이 남지 않는 법을 습득하며 교활하게 시신을 훔쳤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의학의 발전과 함께 혹은 의학의 발전을 위해 일어났습니다. 빼놓을 수 없던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 속 인물들인 것은 분명한 것 같네요.